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담당 어상일입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갖다가 해설하는 이유는 거의 유사하게 전년도 대비가 많이 출제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앞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 문제의 그 난이도는 예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부동산 공법은 마지막에 또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이미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시면 역시 공법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81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거. 광역이란 건 몇 개 이상을 광역이라죠? 2개 이상을 갖다 광역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지 올 때는 틀린 것 하면 틀린 것에다가 꼭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1번 보면 우리가 여기 1번 보니까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계획 내용이 다를 때, 자, 우리가 이거 상하관계가 있겠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 국가계획이 있겠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아래 도시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나누죠. 그게 대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반했다. 그럼 뭘 우선하겠죠?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본다면 2번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돼 있다. 볼 수 있겠죠. 경기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양시가 있겠고 안양시가 있겠고 과천시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 서울특별시하고 여기 경기도 이를 묻겠다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묻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안양시와 과천시를 묻겠다라면 누가 묻는 거죠? 도지사가. 그러면 지정권자는 같은 동일한 도내는 도지사가 하는 거고 시도에 걸쳤다면 국토장관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음을 잘 아실 수 있겠죠. 3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갖다 수립했다면 도지사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미리 공채를 열어야 한다. 자, 여기는 머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열어야 한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를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조정을 하는 경우에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다. 맞습니다. 그래서 출석하게 하고서 의사를 들어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틀린 답은 몇 번이나 갈 수 있냐면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를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역시 틀린 것이 출제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요령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자, 이게 틀렸죠.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 지적도에 도시군 관리에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기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갖다 지형도면을 했죠. 그러면 이 지형도면을 갖다가 작성 고시한 다음 날에나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역시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습니다.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나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입안 결정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걸 뭐라 했죠? 주민의 기지가 필요하다. 자, 앞으로 이제 개정되면 주민의 기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사항이 역시 포함시킬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보면 이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이 제한한 것은 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만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울 때는 주민이 주기지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주민이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이구나 하는 거 맞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부합된다. 아까 봤죠? 81번에서 배웠죠?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은 조속한 위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기본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 틀렸다? 제가 1번이 틀렸다. 지형도면 작성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3번 문제를 나가도록 해봅시다. 역시 국토의 계획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반시설 하면 뭐를 갖다 머릿속에 연상할 수 있냐면 기반시설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도로, 상수도, 하수도, 그렇죠? 상하수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 학교 이런 것들이 되게 기초적 기반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담구에 설치하는 것 중에 공원 맞습니다. 도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인데 고등교육법, 이건 작년에 나왔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거는 뭐가 된다고 볼 수 있냐면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의 제2조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폐기물 처리시설, 녹지 역시 기반시설 부담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요.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위법 시행령 제4조 2에 있는 소위 우리가 용어 정의에 나온 것으로서 이번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출제되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자체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가끔가다 공사를 하게 되면요. 오수관을 터뜨렸다 문제되는 경우, 가스관 잘못 건드려서 폭발하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건 공동구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대량 큰 난감, 위험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은 가스관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 그 하수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역시 시행령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가스관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역시 시행령의 내용이고, 자, 우리가 강의할 때 제가 여담삼아 얘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5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한옥마을이랬습니다.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주차장법 제19조 4번, 그 내용 몰라도 돼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갖다가 완화시킨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수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장, 자, 이런 걸 갖다 완화시켜줘요. 건폐율은 15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시켜줘요. 높이 때에 따라서 120%, 주차장 100%. 더 이상 법에 근거하는 것과 외울 거 없네요. 자, 정답은 몇 번 해보시면 되겠냐면 여기 있는 5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 자체가 여기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매번 출제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4 주세요. 그럼 4달라는 것은 10년간 미집행됐고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목이 대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놨죠. 자, 그럼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리는 날부터 얼마 내에 매수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로부터 2년 내 매수하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몇 년 내 매수하도록 돼 있다? 2년 내 매수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딱 정답이 보이네요. 여기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또 매수를 할 때는 원래 현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지방자치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상환기한은 몇 년에서 10년을 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설정. 자, 여기 보세요.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알아두셔야 되겠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일종 근린생활시설, 근생이라죠. 3층 이하의 2종 근생을 질 수 있어요. 2종 근생 중에서는 못 짓는 게 있습니다. 여담삼아야겠죠. 단란주점, 단란하게 안마 받고 노래하고 노래 연습장,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우리가 옛날에는 고시원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작물 설치한다. 그럼 나가서 이제 공작물 설치 맞습니다. 다음 5번 보면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수 청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사, 자치시장, 시장 군수한테 할 수 있지만 사업 시행자가 따로 돼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좌 넘어가도록 해 봅시다. 자,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그런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뭐가 있느냐. 도시군 관리 내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고르시오. 이 소리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죠. 지구기사지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앞에 걸 이니셜 따가서 한 것이니까 이니셜 딴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바로 뭐라 볼 수 있냐. 이거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자, 당연히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용도, 구역. 자, 용도 구역 뭐가 있어요? 수도 계시겠죠.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조정구역,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계획구역, 입지규제, 최소계획구역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 다음 여기 있네요. 도시 개발 사업, 무슨 사업? 정비 사업. 그 다음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 그러면 요 내용을 갖다 정리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다시 봅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구역 맞죠? 그러나 개발밀도관리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맞죠? 기반시설의 설정 비계량 맞죠? 그러면 기역, 디귿, 니을. 기역, 디귿, 니을.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정리해 주면 되겠고, 좀 그래도 나름대로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였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면 88번 문제를 나오도록 해봅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유감 삼아 얘기했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다 그랬습니다. 기반시설, 자, 신도시 가면 제일 먼저 생활에 불편 느끼죠? 뭐 때문에 느낀다 그랬어요? 기반시설 때문에 느낀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교통시설 폐차장 틀렸죠. 폐차장이라면요 환경 기초시설이요. 찌꺼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수질 오염 방지, 폐차장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네요. 다음 공간 시설, 유원지가 있구나 볼 수 있겠고요. 공공문화 체육시설, 그럼 청소년 수련시설 맞습니다. 학교라든가 공공청사 같은 거. 방제시설, 하천 저수지 맞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여기 있네요. 얘나 마찬가지죠. 교통시설이란 건 뭐가 있어요? 도로라든가 또는 우리가 갔을 때 철도, 항만, 주차장 이런 것들을 뭐라 볼 수 있어요? 교통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했던 부분을 나왔죠. 자, 이건 연속해서 2회 연속 나왔다.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해보자고요. 자, 다음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용도 지역, 도시군관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 지구의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경미한 사항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생략한다 하는 것을 맞습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서 지정고시된 있다가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구로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 문제는 이거죠. 옛날에 콩밭이 있던 곳을 갖다가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됐어. 그래서 이미 아파트가 올라갔어. 그러면 거기는 옛날에 또 콩밭이 돼야 돼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건 역시 잘못된 거구나. 공사가 완료됐으면 환원되지 아니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복합적 문제로 나왔고, 관리지역에서 그럼 관리지역은 보존하는 때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보존할 수 있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른 따라 농림지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분명히 좀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이미 관리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에는 절대 농지가 있으면 당연히 농림지로 의시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심할 것이 관리지역에서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가 됐다. 산림에 대해서는 그거는 때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가 될 수 있다. 이것까지 같이 좀 이해를 하시라 했습니다. 다음 4번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로 나누어 세부적인 용도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원칙적으로 세부 용도로 나누는 것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5번 도시지역으로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자 봅시다. 도시지역이 나눠지지 않았다. 그러면 녹지지역 걸 따라가요. 녹지지역은 세 가지가 있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 행위는 가장 최소한에 그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걸 따라간다? 보존녹지 걸 따라간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 틀린 것.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그랬습니다. 자,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 마치면 관할 행정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역시 틀렸네요. 자, 여러분들 개발행위가 몇 가지가 있느냐? 그래 보면 크게 나누면 5가지입니다. 뭐가 있냐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1월 이상 울 밖에 적치하는 거, 물건 쌓아놓는 거. 자,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론 시간에 이렇게 나누죠. 이걸 나눈 이유가 바로 뭐냐? 혹시 제 마음이었지만 이거는 공사 수반 여부와 관련되어 있어요. 공사를 수반하고 공사를 수반하지 않죠. 자, 공사 수반 여부는 뭐와 관련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준공검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보면 토지 분할 공사 수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준공검사 받을 일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토지 분할, 그러면 공사 수반하지 않았죠.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X.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2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허가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확대한다. 자, 5% 축소, 면적을 갖다 축소하는 기간 단축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만 연장한다는 건 경미한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허가받는다. 맞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조건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의 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물 건축하는 것. 자,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사업을 뭐라고 했어요?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 사업은 허가받을 일이 없습니다. 맞고. 토지를 일부를 공공용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용 한다. 그럼 개발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포인트가 바로 요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사를 수반했다 안 했다는 건 준공검사와 관련됐다 안 됐다 하는 걸 아시면 이 문제는 쉽사리 풀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를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일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즉, 할 필요가 아니라 도시군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줘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아니죠. 대까지는 맞았지만 여기 보세요.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시킵니다. 이게 틀렸죠. 그 다음 3번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료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런데 자, 여러분 봐봐요.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시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받지 않아. 다만 용도 구역에서만 규제받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건 아닙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잖아요. 이미 도시군관리 결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군관리 결정됐으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아니죠. 행정청인 경우는 그 누구한테 가져갈 수 있어요? 상급기관에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비행정청이면 지정한 자한테 제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용어로 보면 당사자였다는 걸 이의신청, 당사자가 들어지지 않을 때 그 상급기관에 했다는 걸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하는 것도 아시면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옳은 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이거는 응용한 문제죠. 그죠? 우리한테 응용 문제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요. 갑은 A도 B군에서 토지 110제곱미터의 소유한 자로서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도의 B군이다 그랬는데 A도의 B군이다 그랬는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 안에 이 A도의 B군 안에 녹지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 A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일 때를 이 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했습니다. 그럼 국토이계인 법률상 설명으로 틀린 것. A 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니까. 왜 따로 정하지 않았다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10%에서 300%까지 정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정하지 않았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갑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유상이니까 허가받았네. 지상권을 설치했다.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면 뭐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갑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본다. 역시 우리가 봤을 때 허가받으면 실수일성 있잖아요. 농지증 받은 것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본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인 을이 그 허가구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갑 토지 전부를 매수하기로 한 경우, 자, 이 갑 토지가 있는 걸 갖다 을이 매수하겠다. 그럼 여기 기준이 있네요. 자, 이 지역이 무슨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에는 기준이 얼마냐? 100제곱미터예요. 그럼 110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럼 110이면 초과됐네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구나. 허가받지 않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녹지지역은 100인데 그걸 초과하면 받는 거죠. 그 다음 병이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갑의 토지 전부를 임의 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 허가의 신청에 대해 비군수 허가를 한다. 맞습니다. 이 거주용이다. 그럼 실수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 신청하면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갑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비군수에게 해당 토지거래에서 매수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받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 내용을 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시 3번이 틀렸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자체로 보면 몇 번이 나갈 수 있다? 자 정답 오답 자체로 보면 3번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9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환지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환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어느 날 넘어가서 그랬어요? 다음 날 옮겨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맞는 얘기고 네, 2번에 보면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틀렸죠. 여기 봐요. 전속하는 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종전 땅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었다. 그러면 자, 갑이 을 땅으로 다 넘어간다. 4번 땅, 5번 땅 넘어간다. 상업지역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최초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상업지역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이것이 틀렸으면 알 수 있겠고. 다음 3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뭐한다? 소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뭐한 때?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어느 날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놨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류지죠. 보류지는 자, 채시 보환 그랬어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맞지 않습니까? 다음 날. 청산금은 자, 면적 증감분을 금전조로 처리한 청산금이죠.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어느 날 다음 날 확정.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 처분시고 확정은 다음 날이다. 이런 걸 꼭 명심해 두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냐면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대로 평했던 문제였다.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94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 여기 보면 1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틀렸죠. 조합을 빼놓고는 다 발행할 수 있어요. 시행자.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지급보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행하려면 민간 시행자만 속된 표현을 먹고 튄다 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시행자만 한다 했죠. 어떻게 한다 했어요? 민간 시행자만 조합을 제외하고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가져야 된다 했죠. 다음 3번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아니죠. 전부 받을 수 있고 일부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누구한테 가냐면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4번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 가격을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의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맞네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은 뭐로 놔두면 감정가격 이하로 정한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5번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원형지 자 여러분 봐봐요. 원형지 개발이라는 것은 얼마까지 할 수 있냐면 3분의 1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개발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지방에서 할 수 있어요. 왜? 국가지단체 때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때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공무에 의해 선정한 자를 할 수 있겠고 학교용지나 공장용지로 직접 쓰고자 하는 자한테 공급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몇 틀렸어요? 3분의 1. 그래서 원형지 개발은 3분의 1. 자연 친화적 입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아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옳은 것은 4번.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면적의 2분의 1과 총수의 2분의 1이지만 지방자치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전부 또는 일부 받을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올 것이고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95번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이건 지정권자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지정권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있느냐 시도지사요 대도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그럼 누가 있냐면 국토장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이렇게 외웠어요. 중국집 천장 불이다. 그래놨습니다. 이거는 뭘 갖다 했냐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필요해 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천재지변 등 긴급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여기는 국가 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을 경우에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안하는 경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 시도산의 협의가 불성립됐을 때다. 이렇게 불성립됐을 때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한번 해버리면 알 수 있네요. 자, 이쪽에 봅시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연히 되겠죠.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다?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 지방공사상이 3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서 도시개발구역에 요청 안 되죠. 지방공사장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됐으면 요청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제안한다. 그래줘야 되겠죠. 제안. 이게 틀린 겁니다.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 바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다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냐면 여기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정권자 입장을 갖다 잘 좀 이해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다. 그래서 지정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수장,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그래서 중국집 천장풀 이런 형태로 공부하면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넘어가시면 이제 96번 한번 보도록 해보자고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자, 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갖다 수립한다. 그럼 투기방지가 목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먼저 개발계획부터 누설을 하다 보면 언젠간 다 나가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정한 경우에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떼구리처럼 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공항이 생긴다. 그러니까 갑자기 투기처럼 몰릴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미리 흘러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우리가 이거 할 때 공자생균 외주. 공모라는 것은 구역을 지정해줘야 여기에 무슨 도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겠고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이거 혁신도시 기업도시인데 상업지역 맞죠? 자연환경 보전 대상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전체 도시개발 면적 합계가 자 이게 몇 퍼센트? 30% 이하 그래야 됩니다. 몇 퍼센트? 30% 이하. 이것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녹지도 30%가 있습니다. 균형 발전 외 도시역 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30% 이하 이렇게 암기 코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이제 97번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개발계획.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 시행 지구로 분할할 경우에 분할 후 사업 시행 지구의 면적을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해야 한다. 자, 1만 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그 다음,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그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임단. 자, 여기면 임단은 빡세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여기 있는 내용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추진하겠다 하는 것, 또 세부 목록 계획 이런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인 경우 토지사의 동의를 받아. 자, 지방자치한테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원래 환지 방식이란 건 원래의 소유자를 두고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한테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는 얻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음 5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당해 기본계획에 맞도록 하고 상익에 맞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적합하게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조화로운 도시를 한다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다. 국가나 지방자치는 동의 없는 경우는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넘어갑시다.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조성토지를 공급하겠다 그래놨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작성에서 지정권 승인이 아니라 지정권자한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정청인 경우는 바로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역시 틀렸구나 볼 수 있겠고요. 2번 조성토지를 공급하려 할 때는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경우는 추천 방식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여담삼아 이겠죠. 방법은 원칙적으로는요. 경제 입찰이고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천 방식과 수의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 방식을 우리가 뭐냐면 이걸 좀 세게 해가지고 단축공자라고 했어요. 단독주택 용지 가서 우리가 국민주택 용지, 공공택지, 공장 용지, 근데 공공택지 추천 방식에서 할 수 있구나. 2번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으로 본다. 자, 당연히 이것이 원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공공청사 용지를 지방자치에 공급하는 경우는 자 수의계약이죠. 그 다음 토지상한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도 역시 무슨 방법? 수의계약 방법.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쓰면 우리가 수의계약 방법에서 본다면 공소협상하기, 공공시설 용지, 그다음에 최소한 시설 유지하는 거, 협의 양도한 거, 상한 채권을 받은 거, 기타 가격 가치가 낮은 것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 3번인데요. 1번은 제출하는 거고 2번은 방식할 수 있겠고 3번 맞고 4번은 할 수가 있는 건데 무슨 방식? 수의계약 방식. 맞는 뜻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99번 문제를 나오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대도시는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만약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지사는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공람 며칠? 14일 이상이라는 거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 나가서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 60일이 도과됐다. 그러면 만약에 아무 소리 없다. 그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대도시장이 아닌 것 앞에 있죠. 그럴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4번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는 지체 없이 당의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맞아요. 근데 기본계획이 하나 자,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자, 이게 틀렸네요. 3년이 아니라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래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번 하고서 잠시 가봅시다.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틀린 것.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 그러면 원래는 조합이다. 그럼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경제 입찰 방법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 그러면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는 시공자 선정. 자, 누가 할 거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죠.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경제 입찰 방법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경우 자, 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도시환경 정비 토지사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건설업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분명히 잘못됐죠. 경제 입찰 방법에 의한다. 그러면 조합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 틀렸으면 할 수 있겠고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 대표회의가 경제 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맞고
주민대표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 방식의 일반 경제 입찰, 제한 경제 입찰 또는 지명 경제 입찰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조합원이 100인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의 철거 공사 사항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문제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비사업 시행, 도시환경정비라는 정비사업 시행자 선정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다음 중 틀린 것, 이런 게 더 현명한 문제였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문제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답고론들은 문제가 없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앞에의 그 20문항을 갖다 봤는데 저희들이 그 공부할 수 있었던, 가르쳤었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했던 분야에서 벗어난 건 그렇게 없죠. 그렇죠? 이 내용을 꼭 숙지하고 이 내용이 숙지돼야 또 여러분들 다음 차수를 대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역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